아침 날씨가 춥습니다. 어떤 분이 파카를 입고 가던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나도 그럴걸.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오늘 햇볕은 따뜻하지만 공기는 차갑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스틸리스의 서문을 낭독했고요. 오늘은 머릿말을 낭독하겠습니다. 머릿말과 서문이 어떻게 차이나는 거죠? 스틸리스, 즉 고요로 향하는 길은 조용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동차 경적,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휴대전화 벨소리, 공사 현장의 소리, 비행기 소리까지 들으며 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가 우리를 쉴 새 없이 짓누른다. 외부의 세계의 소리뿐만 아니라 또한 더 복잡한 우리 내면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몸담고 있는 산업의 경쟁 상대들이 끊임없이 끼어들고 우리의 책상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받은 편지 하면은 이메일이 넘칠 듯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메일 다들 확인하시나요? 좀 잘 쓰지 않는 이메일을 들어가 보면 100통씩, 200통씩 광고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안이나 최신 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새가 없다. 우리가 소유한 수많은 화면이 뉴스를 연달아 퍼부어댄다. 이런 뉴스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잘 모를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정보에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된 업무는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 자극과 스케줄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외롭다. 연예인들이 종종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바쁜 시간에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스케줄에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홀로 고요히 있는 시간이 부족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만큼 그 이면에는 또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를 멈출 힘을 지닌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할 시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시대에 불쾌한 소음과 역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점을 다음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문제의 규모와 절박함은 현대의 것이지만 그 뿌리는 시대를 초월한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잠재우는 힘, 느긋한 마음을 갖는 힘,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힘,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힘을 기르는 일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극도로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한다. 절대적으로 고독한 시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을 무능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진화의 과정을 보면 새와 박쥐처럼 전혀 별개의 종이 속하는 생물들이 생존을 위해 유사한 방식으로 적응하며 진화해온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광대한 대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여러 철학 학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칼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 거리상으로, 공간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에는 서로 비슷한 의식의 수준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우리 마음의 근원, 원형은 하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런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많은 성자와 철인들이 가져오는, 내려받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곳이 한 곳이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각 학파는 저마다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중대한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들이 얻는 결론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거든 반드시 자기 안에 고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그것은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세계, 고요함의 너머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는 의미에서
이 책의 부제를 잠재력을 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요는 유약한 허튼 소리도 아니고 수도자와 현인에게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환경에 살아가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 고요는 아주 절실한 필요한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요란 침착함은 물론이고 깨달음과 탁월함, 고귀함, 행복, 성취로 향하는 경로이며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이다. 고요는 궁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다. 여러분 취미활동 중에 궁도, 우린 또 국궁이라고 하죠. 이런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이 국궁이 아주 명인이세요. 세계대회에도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공부가 깊은 학자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만하구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힘, 그것은 학문을 향한 힘과 또한 동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관점을 날카롭게 다듬어 전후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 우리에게 통찰력을 줌으로써 경로한 폭도를 견딜 수 있게 돕는다. 이 폭도는 외부의 폭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우리의 감정들도 이 폭도에 들어갈 겁니다. 아루나찰라 시바에서는 마하리시가 이것을 도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약속하건대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도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고요를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빛이 필요한 이 세상에 당신이 별처럼 태양처럼 빛을 내뿜을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현실과 분리해서 외면하는 것이 고요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고요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밖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현대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고요함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끌어내려옵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는 것처럼요. 공자와 석가와 예수 많은 성자와 철인들께서 진리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로 마음의 정정함을 이야기하셨다면 다시 그 이야기를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 고요함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그 성자와 철인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진리의 문을 또한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다 보아야만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두 가지 길을 모두 튀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본체론 그리고 현상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진짜 전매 특허다. 아침에 저 발을 버벅거리는 건 늘 일상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눈을 가리고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정확히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절대로 현실 도피성에 외면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어떻게 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두고 100여 가지 계획이 난무했다. 남북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거점 문제도 그렇고 전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장군이 나서서 격하게 흥분하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망상과 공포, 애고와 오만이 난무할 뿐 희망이라고는 할 만한 건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때 링컨이 등장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비치된 관련 서적들을 샅샅이 파고들며 군사 전력을 독학했던 링컨만큼은 생각이 달랐다. 빅스버그가 열쇠입니다. 링컨은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놀랍게도 링컨의 말은 정확히 옳았다. 남북전쟁 중 거둔 모든 중요한 승리는 링컨의 지시대로 그랜트 장군이 빅스버그를 포위하고 남부 도시를 점령하여 중요한 수로 통제권을 손에 넣은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 링컨은 산만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신중하고 직관력 있는 눈으로 참모진이나 상대편이 놓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발견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고만고만해 보이는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들은 저마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경쟁하는 목소리와 신념에 이끌린 채 너무 많은 방향으로 끌려간다. 저희 스승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일을 실패하는가? 그것은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하루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실 중요한 부분 또는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일의 선후를 따지지 못하죠. 일의 중요도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휘둘려서 따라가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일주일이 금방 가버리고 나중에는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도 못하기도 하죠. 주변의 소음, 내면의 소음, 이 내면의 소음은 불안함, 잘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확신,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 내면의 복잡한 소리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선하고 악한 충동 사이에서, 야망과 원칙 사이에서, 우리가 되고 싶은 존재와 실제로 그 존재가 되기까지 겪어야 할 어려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쟁에서 고요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강이자 철로의 교차점이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은 우리 스스로 사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는, 결단력은 쉽게 내리지 못하죠. 두렵고 나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나의 판단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요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차분히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다리가 고요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요함은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밖에서? 외부에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고요를 찾아낼 수 있다. 깊이 집중함으로써 일순간 번뜩이는 통찰과 영감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요를 이미 알고 있는 셈이다. 우린 이걸 몰입이라고 하죠. 현명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몇 달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또한 고요다. 이건 창발, 창의성에 해당되는 고요일 겁니다. 눈 내리는 밤 홀로 한적한 거리를 거닐다가 눈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불빛에 살아있다는 기쁨이 일어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다면 그 역시 고요다. 눈앞에 빈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는 단어들이 완벽한 산문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하는 것. 작가나 시인들이 겪는 이러한 영감의 순간, 또한 이것이 고요다. 바다든 산이든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 것, 또한 이것이 고요다. 우리는 사실 고요를 누구나 겪어보았고 바로 그것이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고요 속에 머물고 싶지만 금세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했다. 우리는 항상 도를 얻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얻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어디에서 선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황소를 타고 있으면서 황소를 찾고 있구나. 어떤 절에 가면 그 대웅전 주변에 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혹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무도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동자와 함께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동자가 뒤따라가고 소가 앞서 나가는데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마음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 내 마음을 이제는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자가 피리를 불며 소 위에 타서 갑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는 처음에는 누런소, 검은소였다가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면 흰소로 바뀝니다. 왜 흰색일까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알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음양오행에서는 5가지 색깔, 오방색을 배치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화두로 한번 던져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화두가 될 겁니다. 왜 소는 가을을 뜻하는 흰색을 띨까? 분명 당신은 과거에 고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느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느끼고 싶어 한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느껴야만 한다. 이제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미 당신이 지니고 있는 고요를 어떻게 끄집어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나지만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서 위축돼 버린 강력한 힘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현 시대를 짓누르는 다음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조용한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이를 그토록 많은 현인과 덕인이 찬양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토록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우리 모두 고요를 천성적으로 타고나긴 했으나 거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안의 고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한다. 그 부름에 대답하기 위한 통제력과 끈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게리 샌들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수련이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헌신의 노력을 바쳐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은 수련의 과정으로서 1부, 2부, 3부에 정신, 영혼, 몸이라는 주제로 나누어서 그 고요함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1부는 에고, 나의 생각과 감정, 오감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자신과 마주하는 나의 내면과 나의 분열되어 있는 영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그 내면을 보는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몸이라는 주제로 그 나의 정신과 영혼이 담겨있는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의 환경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고요를 원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얻을 자격이 있다. 이미 이를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스틸리스라는 책에 호감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은 또한 이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걸 사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든 것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